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김영훈 교수님의 해설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학사를 전공하시고 예일대학교에서 수학 석사 및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지낼 때 지도교수이셨으며 현재도 서울대학교 수리화학부 교수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2022 필즈상 수상 업적 소개를 주제로 한 김영훈 교수님의 해설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준희 교수님이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걸로 딱 끝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강의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허준희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연구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느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너무 잘 됐다,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든 생각은 이 허준희 교수의 업적을 국민들께 어떻게 소개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전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없었고요. 제가 부족한 능력이나마 준비해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해설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까지는 제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했고요. 아직 꿈만 같습니다. 국제수학연맹이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업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지 이론의 아이디어를 조합론에 적용하여 기하격자에 관한 다울링 윌슨 추측을 증명하였고 메트로이드에 관한 헤론 로타 웨시 추측을 증명하였으며 로렌츠 다항식 이론을 전개하였고 강한 메이슨 추측을 증명한 것을 인정하여 2022년 7월 필즈상을 수여함 이렇게 적혀 있고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 조합론의 난제를 대수기하학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허준희 교수의 많은 업적 중에서 2018년 이후의 성과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허준희 교수의 연구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2018년 이후의 업적을 주로 소개하면 좋겠지만 이제 쉬운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의 연구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조합 대수기하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대수기하학을 통해서 조합론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합론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익숙한 분야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퀘니스베르크의 7개 다리를 모두 건넜는데 어떤 다리도 2번 건너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처럼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수를 세는 문제에 대한 탐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퀘니스베르크의 7개 다리를 그래프로 바꿔 놓으면은 다리 건너는 문제가 홀수점의 수를 세는 문제로 바뀌어서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수기하학은 1차 다항식으로 직선이나 평면을 표현하고 2차 다항식으로 타원이나 쌍곡선을 연구하는 것처럼 대수를 통해 기하를 또는 역으로 기하를 통해 대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조합 대수기하학은 이제 조합론 문제를 대수기하학을 써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기하학과 조합론 이 두 분야에 모두 정통한 수학자만 시도할 수 있는 어려운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학자들은 이제 난제를 추측의 형태로 제시하곤 하는데요. 허준희 교수는 대수기하학에 대한 강력한 직관을 바탕으로 조합론의 오래된 난제를 다수 해결해서 조합 대수기하학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표가 허준희 교수가 해결한 문제들을 나열해 주는데요.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평생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도 힘든데 40세가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난제들을 해결한 걸 보면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하고도 남을 만큼 성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허준희 교수가 해결한 주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허준희 교수 강의에도 나왔지만 이제 사색 문제가 있는데요. 허준희 교수 연구는 이제 주로 그래프, 벡터들의 집합, 그리고 메트로이드의 성질에 관한
결과들입니다. 이들의 성질을 특성다항식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잡아내는데 이 다항식의 개수들의 로그 오목성이 허준희 교수가 주목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경우 로그 오목성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사색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색 문제는 이제 모든 평면 지도를 4가지 상만 써서 나라를 구분하여 색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수학자들이 노력이 이어졌고요. 이제 1976년에 아펠과 하켄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문제도 이제 아까 케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처럼 그래프로 바꿔 생각하는 게 편리한데요. 각각의 나라를 점으로 표현하고 이 두 나라가 인접하면 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색 문제에 자극받아서 이제 1932년 이제 벌코프가 위트니가 채색다항식이라는 함수 카이G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그래프 G에 대해서 카이G of Q는 G의 꼭지점들을 Q개 이하의 색으로 칠하는데 인접한 두 꼭지점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색다항식을 통해 사색 문제를 표현하자면 모든 평면 그래프 G에 대해서 카이G of 4가 0보다 큰가라고 물어보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사각형 그래프가 G인 경우에 이를 2가지 색만 써서 채색하는 방법수는 꼭점 하나의 색깔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 꼭점들의 색깔이 결정되므로 2입니다. 그래서 3개의 색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꼭점 하나의 색을 정하고 나면은 인접한 두 꼭점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18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한 개의 꼭지점의 색을 결정하고 인접한 두 꼭지점의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이 사각형 그래프의 경우 채색다항식이 보시는 것처럼 Q의 4제곱 빼기 4Q의 3제곱 더하기 6Q의 제곱 빼기 3Q라고 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프의 한 변을 생각하고요. 그 한 변의 양 끝점이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방법이 유용한데요. 이를 써서 수학적 귀납법과 함께 이를 써서 모든 그래프 G에 대해서 이 채색다항식이 그 이름대로 다항식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색다항식을 구체적인 그래프에 대해서 많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패턴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다항식의 개수들의 절대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사각형 그래프의 경우에는 채색다항식의 개수들의 절대값이 1, 4, 6, 3으로 증가하다, 감소하고요. 감소, 증가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드 추측과 호가 추측이 제기되는데요. 리드 추측은 이러한 패턴이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다항식의 개수들의 절대값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형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리드 추측이고요. 이것을 강화한 게 호가 추측인데요. 개수들의 절대값의 로그를 취하면 아래로 오목이다 라는 게 호가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오목인 곡선은 이렇게 단봉 형태를 당연히 이루기 때문에 호가의 추측은 리드의 추측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다른 조합론 문제에서도 로그 오목성이 나타나는데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 포함된 0벡터가 아닌 유한계의 벡터들의 집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i를 원소가 i개인 부분집합 중에서 1차 독립인 것을 수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수열이 로그 오목이라는 게 메이슨 웰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한 것이 강한 메이슨 추측이고요.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에서 나타나는 로그 오목성은 메트로이드로 확장되었습니다. 메트로이드는 1935년 수학자 위트니가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의 공통의 특성을 추상화하여 도입한 개념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의가 됩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프의 경우 채색 다항식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유사하게도 임의의 메트로이드에 대해서도 다항식을 하나 더 정의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특성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타의 추측은 이제 리드 호가의 추측과 메이슨 웰시의 추측을 일반화해서 임의의 메트로이드 M에 대해서 특성 다항식의 개수들이 로그 오목인지 묻습니다. 이제 브리로스키 추측과 도슨 콜본 추측은 각각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에 대해서 특성 다항식에 Q 대신 Q-1을 대입해서 얻는 새로운 다항식의 개수들이 로그 오목인지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허준유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허준희 교수는 특성 다항식에 대해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허준희 교수의 공저자 중 한 명인 대수기하의 아이디어로 수학에서 완전히 다른 분야인 조합론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트로이드가 아까 메트로이드가 뭔지 설명드렸고요. 메트로이드는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을 확장한 거로 말씀드렸는데 허준유 교수가 메트로이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트로이드의 이론은 선형대 수학과 그래프 이론 등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독립의 개념들을 조합적 정수를 포착한다. 그리고 로그 오목성은 그 응용 때문만 아니라 포항깔의 상대성, 어려운 랩셔츠, 호즈리만 관계를 만족하는 구조의 존재를 암시함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허준희 교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에서 얻는 수열들이 로그 오목이라는 추측들이 많은데 왜인가? 허준희 교수는 기하학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나는 자연에서 얻는 모든 로그 오목 수열의 뒤에는 반드시 로그 오목성을 설명하는 호지 구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문장이 허준희 교수의 연구 성과와 철학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호지 구조는 대수기하학자들이 보기에는 대수다양체들이 만족하는 근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허준희 교수가 증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메트로이드가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왼쪽 편에 조합론의 방법을 통해서 특성 다항식을 아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기하학적인 부분인데요. 토릭 기하학을 통해서 메트로이드로부터 사형 다항체를 하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현 가능한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형 다항체의 자연스러운 코호몰로지류들이 정의가 되고 이들의 교차수, 인터섹션 넘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준희 교수가 뭘 보였냐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주어진 사형 다항체의 인터섹션 넘버들, 교차수들이 왼쪽에 주어진 특성 다항식의 개수들과 일치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차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진 호즈리만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즈리만 관계를 교차수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면 그게 바로 좌변의 특성 다항식의 개수들의 로그 오목성을 바로 줍니다. 나중에는 이 대수적 다양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섹션 티어리를 전개를 해서 호즈리만 관계를 증명해갖고 모든 메트로이드에 대해서 로그 오목성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8년 이후의 업적이 더 중요하게 이번 필드상 수상 업적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2018년 이후의 업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유한집합 2의 원소 스몰 e에 대해서 M의 좌우한과 M-2의 좌우한을 비교해서
로타 추측의 증명을 더 간단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이드 M의 차후한에 포함되는 인터섹션 코호몰로지를 정의하고 이들도 포항카레 두얼리티, 하드랩셔츠, 허즈 리만 릴레이션들을 만족한다는 걸 증명해서 나울링 윌슨 추측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호지 지표 정리처럼 부호를 1n-1로 갖는 2차 형식, 이런 걸 우리가 로렌츠 형식이라고 그러죠. 로렌츠 형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얻는 로렌츠 다항식을 결정하는 정리를 증명하여 강한 메이슨 추측을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노말펜을 이용해 가지고 라그랑지 기하학을 사용해서 브릴로스키 추측과 도슨 콜본 추측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이제 허준희 교수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허준희 교수 업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어떻게든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여러 수학 분야를 연결해주는 이론적 틀을 고안해냄으로써 수학의 영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준희 교수 업적의 중요성은 조합론적 측면에서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조합론의 오랜 난제들을 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프와 메트로이드 연구는 정보통신, 반도체 설계, 교통, 물류, 기계학습, 통계물리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 결과가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요. 또한 대수기하 관점에서도 허 교수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대수다양체를 거치지 않고 메트로이드에서 바로 대수다양체 교차 이론에서 나오는 고유 성질들이 확립된 것은 현재 대수기하의 토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화성에서 얼음이 발견된 셈인데요. 이를 통해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이제 과거 17세기 사형 공간의 도입, 19세기 복수함수론의 도입, 20세기 스킴 이론의 도입처럼 대수기하의 토대가 혁명적으로 확장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로고 오목성이 자연의 여기저기서 얻어지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기하학은 사실 거대한 빙하의 수면 위쪽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으로 허준희 교수 필드상 수상에 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허준희 교수 필드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